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군요. 예, 그런데 저희가 밝힌 것은 몇 가지고 좀 다른 차원이 있는데 우선은 네이버 댓글 공작 관련하여 예. 예, 그 관계된 사람이 특정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을 조작하고 좌표를 찍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의 댓글 대응 대책이 예. 이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보도 자료를 하나 냈고요. 예. 다른 거는 서울 교대가 리박스쿨 출신들에게 강사료를 지원했다. 요거를 또 하나 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보도 자료들을 보면 예.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경우도 그런 신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하는 관련 세미나에 예. 지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예산이 곳곳에 다른 이름으로 편성되어서 내용상으로 리박스쿨 관련한 곳에 사람에게 지원됐다.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정부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쓰여져도 될까. 예. 근데 이게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강사들이 왜 방과후 수업 강사로 채용이 됐는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감시라든지 심사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결 방안은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겁니까? 네, 우선은 이건 해결 방안이 여러 갈래에서 진행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요 실체가 좀 더 드러나면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위 등등 여러 갈래가 그리고 기획재정위 그다음에 운영위 등이 관련된 사안이에요. 예. 첫째는 실체 파악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저희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예. CBS, MBC 등 소위 보도 기능이 중요한 공영방송 장악은 이게 있었던 일인데 이번엔 EBS 장악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있어요. 예. 근데 EBS는 사실 교육방송이고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의아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간부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 댓글 공작이 시작됐고요. 예. 그런데 그 댓글 공작만 시작된 거 아니라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정부 주변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종편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걱정했던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시민의식을 친일, 보수, 극우적인 것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내각제론자와 손을 잡으면 일본 자민당식의 그런 장기집권 구도, 보수 장기집권 구도를 꿈꾸는 여러 포석이 아니냐. 그때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의 한 갈래가 리박스쿨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국가 전체의 정책성 문제와 연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요. 지금 의원님께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1인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김태규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전체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제 고등법원이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KBS 감사 임명 효력 정지 판결을 냈고 경찰은 법과 사용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진숙 위원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버틸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방송 장악을 위한 미션을 가지고 방통위에 왔기 때문에 그 미션을 계속 수행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지하고 본인의 뜻대로 방송을 재편하거나 혹은 방송 정상화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른 한 축은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극우 보수 여전사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방송 정상화에 저항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의원님께서 지난 4월이죠. 방통위 위상 확대
이 방통위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새 정부에서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등과 뭐 여러 가지 개편이라든지 통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임기가 끝납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진수 위원장.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 부방통위는 일단 그 자체로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 구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부 조직 개편이 우선 핵심은 과학기술정통부, 과기정통부에 AI 기능이 추가되고, 그러면 과기부의 위상이 부총리급으로 장관 위상이 격상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기부에 있는 유료방송 규제 기능이 있는데요. 이상하잖아요. 과기부에 유료방송 규제 기능이 있는 것이. 이상합니까? 네. 이상하죠. 왜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거기에 방송 규제를 하니까요. 근데 요거는 역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부를 만들면서 그 창조 경제, 그래서 방송 콘텐츠를 통신, 방송 뭐 이렇게 ICT와 결합시키는 창조 경제적 방송 콘텐츠를 구상하면서 미래창조부의 유료방송 기능이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정부 조직 개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형적으로 남아있는 거라 그 유료방송 규제 기능을 방통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께서 요즘 강조하시는 게 AI 정책. 그래서 의원님께서 최근에 아니군요. 좀 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 인공지능부 이렇게 이제 부총리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새 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갈 걸로 보십니까? 네,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AI 지금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 그것은 강화시키고 AI 강국위원회로 그리고 그것의 주무부처, 간사부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과기부가 되는 게 순리죠. 그래서 그렇게 개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이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것은 곧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 정도 진행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미래기획 수석 이것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그 해당 기능 부서가 이제 커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관심은 이 SK텔레콤 사태이지 않습니까? 2,700만 가입자의 그 정보, 중요한 정보들이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뭐 대책은 내놨어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그 서버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게 통신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시작할 거고요. SKT의 경우는 이게 보안 시스템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덜 꼼꼼하다. 이게 이번에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관련 예산도 SKT가 적었어요. 결국은 돈이 가야 일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가야 조직이 커지고 조직이 커져야 일이 되는 건데 이 보안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안 관련하여 그것을 암호화해서 저장을 했을 경우는 조금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점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의 관계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기정통부가 규제기관인데 통신사에 대해서 규제력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정통부 자체가 통신사하고 같이 커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요 기반 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해놓은 겁니다. 이건 당연한 절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방에서 모든 의원들이 요구했어요. 즉 과기부가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과기부가 규제하려면 관련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곧 아마 내일 모레 중으로 이 관련된 SK 사태 후속 작업에 해당하는 법을 발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암호화할 것 암호화하는 걸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심 유심 위약금 면제 관련하여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SKT 요 해킹 사태가 터지고 저희가 청문회하고 바로 대선 운동 기간이라 과방위에 TF를 만들어서 1차, 2차, 3차 조사, 점검을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현안 질의를 3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네, 다시 현안 질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 예. 과거에는 해킹 사태가 터지면 국회에서 청문회 한 번 하고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예.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TF를 만들어서 추적하니까 과기부도 민간합동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1차 조사에 그치지 않고 예. 되게 과거는 1차 조사하고 말았는데 2차 조사를 했고 거기서 29만 개의 단말기 일련 번호가 저장된 서버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까지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3차 조사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 3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요. 다만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네. 29만 개의 단말기 일련 번호가 해킹됐다, 유출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서버에 바이러스가 침투된 것을 확인했다. 여기까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를 잘 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 방송 3법 있지 않습니까? 방송 3법을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이게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이 내용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MBC, KBS, EBS 이사회 확대를 하고 학계 법조계 등에도 추천권을 주겠다. 이사 추천권을.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국회가 여야 몫으로 사실상 예를 들면 KBS는 11명이면 여 7, 야 4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 몫을 50% 미만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오해가 있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예. 모든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기구는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에서 추천해야 돼요. 예. 그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2단위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서 추천되는 게 대통령, 예, 선출직, 그 다음에 국회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가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관의 인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기본이고요. 다만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선출직 공직자들이 직접 관여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을 50% 미만, 이하가 아니고요. 예. 이하는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만으로 줄인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추천 단위에 대해서는 예.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1대 법안에서는 뭐 예를 들면 직능 단체들의 추천권을 줬는데 예. 이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 제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논의를 했고 요게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민주노총이 줄라는 거다 이렇게. 예. 근데 그것은 과다한 지적이지만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해가 있었다고 하시는 부분은 정치권의 입김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오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예. 100%를 다 국회가 사실상 지배하다가 50% 미만으로 낮췄는데 어떻게 강화된 건가요? 입김은 약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KBS의 경우 15명이 이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6명을 국회가 여야가 나누어서 합니다. 그럼 한 정당이 최대치로 많이 가져도 4명인데 4명이서 어떻게 15명을 지배하나요? 예. 옛날엔 100이었는데 50% 미만으로 줄였으면 진일보한 것은 평가하셔야죠. 예. 예. 어쨌든 이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게 그 다른 파트의 문제 제기도 귀 기울여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제대로 사장 추천 과정이 이루어지겠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그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러나 어쨌든 이건 정확히 대통령이 KBS 사장 뽑는데 관여하지 못하는 장치예요. 예. 그런데 보통은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안 하려고 하고 당선되면 안 하려고 하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예. 일단 민주당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하고 야당 되니까 하자고 하냐 이걸. 예, 그런 얘기가 이런 있어요. 비난 받았잖아요. 예. 저는 국회에 없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긍정 요소는 긍정 요소대로 평가를 해주시고 예. 혹시 저희가 이 법안이 이제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의 통과되기 전에 문제 제기할 게 있으면 문제 제기 예. 받아서 합리적인 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 민정수석이 새로 이제 윤석열 정부 기간에는 민정수석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다시 오광수 변호사가 이게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서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들은 결국 검사 편이다 이래가지고 좀 인사에 대해서 약간 이제 비판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민정수석 부활은 이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민정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민정수석 없앴지만 그 직접적으로 검찰과 소통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있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다 음성적인 것보단 투명한 게 낫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을 다시 만든 것은 저는 긍정평가를 하고요. 예. 개인적인 민정수석의 문제점, 이 사람이 속한 법무법인이 과거에 검찰 독재에 도역했다. 사실 요거더라고요. 예. 좀 과격하게 요약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그 법무법인이 그랬다고 오 민정수석 된 분이 오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관여했냐. 저로서는 알 길이 없고 예. 이 많은 문제 제기를 대통령께서 다 들으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 수석이 검찰이 제대로 되는데 소위 검찰이 아니라 검찰 기능이 제대로 되는데 소신이 있다고 하니 예. 맡겨보겠다. 그럼 저는 존중합니다. 예.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대통령께서 운영하시다가 예. 정말 그 법무법인 오 수석이 속한 법무법인의 특성 때문에 오 수석이 일을 못하면 예. 그때 다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결국 지금 요 시점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시는 거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 이제 거론되는 분 가운데 이승엽 후보라는 분이 네. 이재명 대통령 그 여러 재판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보험 든 거냐, 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정말 순결하고 경력이 아무 정치권과 연관이 없는 분이 이 세상에 계시다면, 그러면서 완벽하다면 그런 분 하면 좋겠어요. 예. 근데 국힘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친구잖아요. 아, 친구요? 예. 네, 동지고 친구고 가깝고. 예. 그래서 무리수도 두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국힘이? 저는 머무든 놈이 머무든 놈 나무란다. 예. 이 속담이 국힘한테 딱 필요한 속담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법원 대법관 임명할 때마다 그다음에 심지어 헌법재판관 예. 어떻게 했습니까? 국힘 쪽이 그 과거의 대행들이 이완규, 윤석열 동기 그리고 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못하고 대법관 못한다면 변호사들은 아무도 못 씁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예. 과거에 언젠가는 정치인 누군가의 재판 변호를 했다거나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특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이 연기되거나 추후에 다시 정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일단 수긍하시는 거죠? 헌법 84조에 따라 자랑 결정이라고 보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도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 종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원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의원님께서도 여야 다 경험을
해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야당만 해서요. 아, 여당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다. 아, 여당이 처음이에요 지금? 아, 네. 상당히 어색하시겠군요. 아니,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당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야당보다는. 근데 네. 야당이 너무 혼란스럽고 약해지고 이렇게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가면 이게 또 결코 여당한테도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서로 이게 상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야당 예. 지금 국힘이 저렇게 된 걸 우리가 예. 만든 것도 아니고 예. 그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도 잘 챙기겠다. 저는 늘 이런 식이고 예. 제가 한계를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논평도. 예. 왜냐?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은 윤석열이라는 잘못된 후보를 내세워서 아내까지 쌍으로 예.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처가 챙기고 권력을 사유하고 예. 이런 후보를 뽑아서 이 예. 후보가 갑자기 검찰총장 그만두고 예. 문재인 대통령 배신하고 검찰총장 알겠습니다. 그만두고 예. 국힘 후보가 되면서 이 불행의 씨앗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힘은 잘 알아서 정리해주세요. 스스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